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남겨놓은 불쾌한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이념의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청정국가 북유럽 3개국으로 국민 세금으로 국빈놀이를 즐기러 떠났습니다. 저는 그 충격이 너무나도 불쾌하고 문재인의 연설이 너무나도 괘씸해서 레이건 대통령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 연설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똑같이 6월 6일이었습니다. 4일 전 미국 레이건 대통령, 영국, 프랑스, 캐나다 당시에 참전했던 서방 8개국 지도자들이 전부 다 참석한 노르망디 기념식. 바로 10,000명의 전사자들이 묻혀져 있는 노르망디 묘지 가까운 곳에서 바로 그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오마하 해변. 그 해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추모 연설을 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하늘이라면 문재인의 그것은 진흙탕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은 격이 달랐습니다. 전반부에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는 모두 상륙작전 첫날만 15만 6천 명이 참전했습니다. 첫날만 4,400명이 죽었고 그 상륙작전에서 전사자가 모두 10,000명입니다. 1944년, 75년 전. 그때 20살로 참전했으면 지금 95입니다. 참전했던 군인들 중에서 생존자가 17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60명이 기념식에 초대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마 여러 가지 건강상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초대를 받았지만 참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의 본토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이 참전 용사들을 전부 다 모아서 대부분은 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모아서 노르망디 해안의 기념식장에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예산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이런 나라가 미국이고 이런 나라가 진짜 영국이요 캐나다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그 참석한 60명의 참전 용사 중에서 몇 사람들의 이 영화 같은 스토리를 자세하게 소개를 하면서 마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바로 눈앞에 재현되고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연설을 읽으면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스필버그가 만든 그것도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관련된 영화였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이 밀러 대위, 이 팀에게 특별한 명령이 하달됩니다. 미국의 형제 4명 중에서 4명이 참전을 해서 3명이 전사했고 마지막 남은 막내 동생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그 영화의 장면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이 노르망디 해안으로 상륙을 하는 상륙정 배에서 내린 미국 연합국의 보병들, 이 물살을 헤치고 뛰어서 해안에 모래가로 전진을 하는. 그런데 그 물속으로 파고드는 독일 해안 부대 벙커에서 날아오는 기관총 총탄들. 물속을 거품을 내면서 가로질러서 이 상륙 전사들의 몸에 꽂히는 그 기관총탄, 그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게들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 대통령은 그 참전 용사 중에서 몇 사람이 아주 그런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미 북아프리카 전선을 포함을 해서 이미 퍼플 하트 훈장, 그러니까 자주색의 이 심장, 이 퍼플 하트,
이 훈장을 받은, 이 무공 훈장을 여러 차례 받은 어떤 용사가 또다시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해서 그 쏟아지는 이 독일군의 해안 방어부대 벙커에서 쏟아지는 기관총탄을 피해가면서 쓰러진 동료 병사들을 구하고 자신의 팔에 관통상을 입고 다리가 파편에 맞아서 찢어지고 등이 부서지는 그런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 후송되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를 소개를 하면서 그 참전용사를 또 다가가서 포옹을 하고 그 참전용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도록 유도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쭉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이들이 어디서 왔으며 이 참전한 군인들이 어디서 왔으며 당시 미국, 영국, 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이런 나라 이 8개국의 연합군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왔으며 왜 여기서 참전을 해서 목숨을 잃었는가, 꽃다운 젊음을 바쳤는가, 그들의 희생은 어떤 의미였으며 그들의 희생이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자유민주 세계의 번영, 히틀러 이 나치즘이라고 하는 전체주의로부터 인류를 구해낸 그들의 희생이 인류의 번영과 자유민주 세계의 어떤 생존과 발전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70년 전 D-Day의 전사들은 천년 제국을 말하는 사악한 적과 싸웠습니다. 사악한 적은 히틀러입니다. 그 악을 물리치면서 그들은 그 영혼이 의무와 명예를 아는 한, 자유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천년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유산을 남겼습니다. 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앞에 들판에서 쉬고 있는 소년들에게 당신의 공적은 결코 낡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루어낸 전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과 용기와 굴욕과 진실도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 흘린 눈물, 그들이 준 목숨, 그들이 한 희생은 단지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싸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쟁취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문명의 생존을 쟁취했고 그들은 우리에게 앞으로 수세기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참전한 나라들의 단결, 자유민주 세계의 단결, 그 단결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은 왜 그런 희생이 벌어졌는가? 가해자도 지목하지 아니하고 느닷없이 6.25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그 많은 영령들이 묻혀져 있는 그 땅에서 6.25 전쟁 주범 중에 한 명인 김원봉이를 띄우면서 완전히 국민의 염장을 지르고 희생자들을 모독했습니다. 트럼프는 히틀러를 사악한 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들이 누구에 맞서 싸웠는가를 주적을 명백하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95세 참전용사를 포함을 해서 여러 명의 노르망디 실제로 엄청난 희생과 무공을 세운 이런 참전의 용사들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분양을 하는 유족 대표로 그저 청해부대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가 돌아와서 이 항구에서 정박을 하는 과정에서 밧줄 사고로 희생된 하사, 저는 그 하사의 죽음이 안타깝고 애도하며 그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청해부대에 참전해서 무슨 해적과 교전에서 부상당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무슨 작전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청해부대에 갔다가 아덴문에 갔다가 기간을 채우고 돌아와서 항구에 내리려고 정박하는 도중에
밧줄 사고로, 밧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사망한 안전사고 희생자 아닙니까? 군에서 그런 안전사고 희생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현충일처럼 국가적으로 1년에 한 번 추모하는 그런 엄청난 참전 용사와 참전 어떤 이 전쟁에 관한 기억, 이런 것을 하는 의식에서 수많은 6.25 참전 용사들은 다 놔두고 북한의 인민군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북한을 탈출해서 자유대한의 품으로 돌아온 탈북 국군 포로들도 다 놔두고, 아니면 학도의용군 출신, 아니면 저 민간인 노무대 출신, 여성 해병대 출신, 이런 출신들 생존자들은 다 놔두고, 일부러 그런 자리에 초대하기 싫으니까 다 놔두고, 왜? 참전에 무공도 세우지 않냐고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람을 그렇게 이상하게 띄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의 격에 맞는 일인가? 이 나라의 국군의 위상과 품격에 맞는 일인가? 다른 나라의 군이나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면 저 나라에는 그렇게 용사가 없는가? 참전 용사가 없는가?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어떻게 쓴지 6.25 참전 용사들을 다 제쳐놓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5.18 유족들도 분향 대표에 포함시키고, 트럼프의 연설이 하늘이었다면 문재인의 연설은 진흙탕이었습니다. 참으로 국격의 차이가 느껴지는 기가 막힌 6월 6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